바랍니다. 예. 예. 6월 12일이 한국은행 65년 생일이더라고요. 네. 예. 1950년 6월 25일이 6.25 한국전쟁 한 2주 전에 한국이 탄생을 했고, 근데 당일날, 그날 조선 총재님 설명을 쭉 하신다 보니까 저 역사를 되짚어 가면 100년 넘는 역사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한국의 법이 된 거는 65년이지만은. 네. 65년 기념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연결화폐, 전지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1,000원짜리 45장 이 전지를 자르지 않고 이거 발행을 했는데, 우선 5만 장 제작하고 전체로 10만 장 하기로 했는데 1인당 3개, 3장, 그리고 59,500원에 발행을 했는데 첫날은 인터넷이 마비가 돼가지고 다운이 됐어요. 이게 다 팔렸다 그랬죠, 지금요? 네. 예. 앞으로 언제쯤 3만 장 더, 5만 장 더 하시나요? 지금 7월 초에 예. 나오는.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개인이 이렇게 이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든지 뭐 상공회의소랄지 또 이 퇴계 선생의 종택, 이 집안들은 공공목적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총선 중에 한 분이 화폐 박물관 갔더니만은 그날 줄이 한 200m 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다운되고, 그래서 이거를 1인당 3매 이렇게 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만 장 추가 발행할 때요. 예. 네. 검토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계속해서 금리, 추경, 그리고 성장률 전망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성장률 전망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한국은행은 4월 달에 3.1%, IMF도 5월에 3.1%, IB 평균이 3.1, OECD가 6월에 3.0. 지난번에 부총리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거는 3% 초반이 될 것 같아. 시기는 6월 말에 하반기 전망과 대책 나올 때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정리된 숫자고, 그 이후에 쭉 보면은 KDI가 5월 달에 세수 부족이 계속되고 구조개혁이 부진하면은 2.8%로 떨어질 거다 하는 게 제일 낮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3.1% 이후에 6월 11일 날 수출 부진 메르스, 이래서 하방 위험이 앞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자율을 1.75에서 1.5%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내리셨는데, 아까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될, 금년 전망이 어떻게 될까 하시니까 7월 9일 날 한국은행이 전망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6월 말에 네. 기재부에서 하반기 전망과 대책을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 되면 이게 숫자가 조율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던 데 비춰가지고 엇박자다 뭐 이렇게 좀 그런데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시고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그 정부와의 어떤 그 교류 채널은 늘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그 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 운용을 발표하면서 저희 신무진과 좀 더 경제 상황에 대한 그런 그 인식, 공유, 정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3.1을 발표하고 난 뒤에 이제 메르스 이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메르스 영향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될 걸로 봅니까?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그럼 놔두고. 메르스로 보면은, 네. 모건 스탠리가 6월 달에 끝나면은, 뭐 0.15
1.5% 정도 뭐 영향이 있고 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8월까지 가면은 1.3%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예. 전망은 아무래도 3.1% 4월 달에 본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맞겠네요. 네, 다른 현재로서 또 다른 뭐 요인이 없다. 뭐 이렇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뭐가 때는 확 터지지 않으면은 예. 그렇게 3%나 그 밑으로 가져도 그죠?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은의 기준금리에 대해 가지고 언론의 평가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전 언론이 잘했다는 겁니다. 매경. 근데 이제 한겨레는 급증하는 가계빚 억제할 안전장치 필요 이외에 정부도 추경 카드를 내놔라. 또 추경 편성에 성장 시너지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리고 총재께서 기자간담회 이제 할 때 동아일보에서 금리 선제 인하하시고 정책 훈수까지 하셨다. 이렇게 이 제목을 달면서 금융통화위원 모두가 정부의 구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정부 측에 요청하시고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만큼 당국이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면은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거는 추경은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추경해라. 이렇게 전부 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추경은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지만은 시너지를 위해서는 예. 총재 이날 그 간담회로 그 보셔가지고는 예.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하신 거죠. 예.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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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기 바랍니다. 예.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평사 사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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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업무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보도자료에 보니까, 예. 경영평가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예. 최근에 3, 4년 보면은 B하고 C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이번에 A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전체로 일반적인 인식은, 전체 한 3분의 1 좀 차지하는 은행권 발행이 예. 확 줄어들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이익을 내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이걸 채워 넣었나요? 은행권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다른 사업에서 예를 들면 골드바 사업 같은데 매출이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또 기술 사업화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조금 소규모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난 게 있고 또 수출 이 부분 또 나름대로 노력해서 성과를 좀 냈고 대부분은 제가 했다기보다는 전임자들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노력한 결과. 언제부터 사장하셨죠? 저는 4월 9일부터 작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시고 난 뒤부터 평가를 받으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은, 예.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41억, 당기순이익이 32억. 예. 근데 이거는 당초 예산보다 어땠습니까? 실적이 좋았나요? 좀 부족했나요? 당초 연초에 잡았던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봅니다. 어려웠었지만, 예. 그런데 내년에 보면은 확 예. 줄어들어요. 예. 영업이익이 35억으로, 또 당기순이익은 32억 6천만에서 27억 2천만 원 정도로. 그게 이제 올해 어려워지나요? 목표입니다. 금년에. 올해 목표인데 올해가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잡았습니다. 예. 고생하신 직원들께 예. 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해주시고 예. 한은 총재님, 네. 뭐 이렇게 기재비 내도록 그제 금리 인하 문제 그리고 추경 연관성, 구조개혁 부진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는요.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1조 1100조를 넘어서면서 네. 또 이게 또 최근 몇 년간에 가파르게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은 네. 그게 이제 관리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거 그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네. 소득 수준 5분위 20% 제일 위에 있는 쪽에서 한 50% 가까이 네. 부채가 있고 그 밑에 4분위 쪽에서 한 20% 정도가 있고 또 이분들이 201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2010년도에 고정금리가 0.5% 정도 비중이 돼 있다가 예. 이게 한 30% 수준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고 분할 상환하는 것도 한 6, 7% 정도 분할을 하다가 네. 한 4년 만에 한 30%로 올라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자가 내려가면서 돈이 좀 생기면서 제대로 이자를 내고 고정금리 이래서 계획을 세워서 내고 또 분할해서 원금도 좀 갚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매니지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걱정하는 쪽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고 또 이제 연체 이율 같은 것도 확 떨어지고 있어요. 연체 이율이 12년에 0.78%에서 금년도 1, 4분기에는 0.48%로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자산 비율도 좀 이렇게 높아가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굳이 가계대출이 올라가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은 은행에서 돈 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맹 LTV, DTI 다 걱정해가면서 이 대출 더 해줘야 될지 안 해줄지 이 사람이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인지 다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수세로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이외에 보탤 거 있으면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그 잘 들여다 보면은 4, 5분위 계층이 한 70%를 갖고 있고 LTV 비율이 한 평균 60% 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그 부실 대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관리 가능하다. 전체 틀에서 보면 이제 그렇고 단지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있는 늘어난 속도가 이제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 금융 환경이 바뀌었을 때 채무 상환 부담이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그 여건 변화를 예상해 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리 지금부터는 좀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자율 낮추면 소비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개별로 어떻게 따라가서 다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모든 분들 뒤에 앉아 계시는 분 또 공무원 국민 누구도 이자율 낮추면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자가 나면은 어디 가서 쓸 데도 없고 소비도 늘어나지 않는데 왜 낮췄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기보다는 평소에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